콜드 이메일이 뭐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콜드 이메일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콜드 이메일은 처음 연락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에요. 왜 콜드 이메일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쓰는 내용에 따라 콜드 이메일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제목, 첫 문단, 본문 내용에 따라 새 고객을 얻거나 협업 제안을 받거나 새 프로젝트 데모 미팅도 잡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500개의 이메일 중에서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 제목을 만들면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조금만 조사해서 그 사람이 관심 가질 주제로 쓰면 돼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더 나은 판매, 더 많은 고객 또는 심지어 큰 협업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요즘 소셜미디어가 시장을 많이 움직이지만 이메일은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입증됐어요. 결국 모든 기업이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하는 건 이메일이에요. 즉, 요즘 소셜미디어가 인기 있지만 이메일은 여전히 기업 간, 개인 간 주요 소통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이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이걸 마스터하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이메일 제목을 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이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받은 편지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공식은 없지만 좋은 제목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제목들이 제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팔려고 하는 제목은 사실 가장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이미 제공할 서비스와 주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알기 위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에 읽고 있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해야 해요. 그때 그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알아차리고 뭔가를 팔려고 한다는 걸 알고 도망갈 거예요. 특별한 것, 그 사람만 아는 것, 회사나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써야 해요. 그 사람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이메일을 열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걸 보고 이게 내 관심을 끌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꼭 팔 것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나 그 사람에 대해 조금 조사해서 알게 된 정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들이 지금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지금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짧고 간결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신경 쓰는 내용이에요. 방금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니까 관심이 많을 거예요. 또는 새 제품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할 거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 뭘 제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할 거예요. 이메일 제목을 읽을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과 관련 있는 두 가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친숙한 두 가지를 말하고 나서 전혀 다른 걸 하나 넣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틸다 팔스 닌텐도 팔스 회사명인데 회사명은 여러분의 회사나 제안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르칠 내용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목표는 제품 판매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목표는 클릭을 유도하고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 매력적이고 친숙한 것을 넣습니다. 그 다음 모르는 것을 넣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메일 열람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두 전략을 콜드 이메일에 활용해 보세요. 최고의 콜드 이메일을 어떻게 쓸까요? 먼저 제목을 정했다면 이메일 본문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도입부, 가치 제안,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각 부분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입부예요. 제목 다음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가치 제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입부는 짧고 간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자기소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연락하고 싶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질 높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세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해요. 이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소개를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샘님, 아직 정식으로 소개되진 않았지만
귀하의 회사 업무를 지켜봤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 소개가 제가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할까요? 우선 우리가 아직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음 문장에서 확인되겠지만 이미 그 사람은 이 사람 뭔가 알고 있네 하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뭘 제안할지 모르니까 궁금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메일을 계속 읽게 만들고 관심을 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면서 이런 단계를 따라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메일을 끝까지 읽게 만들고 설명하려는 걸 한 번에 다 말하지 않는 거죠. 같이 제안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상대방을 설득해야 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업 개선이나 협력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이 부분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이 아닌 문제 해결을 판매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야 할 건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을 제공한다는 거죠. 모르는 걸 팔면 관심 없어 할 거예요. 하지만 회사나 목표 개선을 제안하면 훨씬 더 관심 가질 거예요. 물론 항상 약간의 신비감은 유지해야 해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말하면 안 돼요. 제품 개선 방법을 직접 말하지 말고 개선 가능성과 매력을 언급하세요. 신뢰와 관심을 불러일으키세요. 웹사이트 리뷰 후 리드와 매출 증가를 위한 구체적 개선점을 발견했습니다. 웹 트래픽도 개선 가능해 보입니다. 약간의 변화로 방문율과 고객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조언은 상대방의 반응과 예상 문제를 미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 단순히 웹 리뷰와 개선 가능성만 언급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개선 가능성을 말해서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트래픽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 상대방의 다음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제품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에 주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만 간단한 엔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못 처리합니다. 종종 엔딩에서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연락처와 웹사이트 링크만 보내고 상대방이 직접 연락하여 일정에 맞춰 약속을 잡도록 기다립니다. 그 대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그녀를 조금 더 밀어붙여 모임이나 통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무엇을 제안하는지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시간을 잡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연락할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특정 날짜를 제안해 상대방이 일정을 조정하거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요. 메시지에 답하면 통화나 만남 날짜를 정해 제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품에 대해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콜, 이메일 작성의 세 가지 중요 부분이에요. 각각에 대한 조언을 드렸으니 최선을 다해보세요. 이메일 작성 시 흔히 보는 실수들. 이메일 제목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스팸처럼 보이는 제목을 쓰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방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바로 수입을 늘리세요. 이런 건 정말 스팸 메일 같아 보여요. 내 계정을 해킹하려는 것 같죠? 진짜로 여러분 절대 이러지 마세요. 제목 작성법 영상이 있으니 보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시겠지만 절대 하지 마세요. 최악이에요. 제목에 모든 걸 다 담으려 하지 마세요. 판매하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컨설팅 서비스 할인 안 돼요. 이미 할인 제공할 거란 걸 말해버리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목적이 뻔히 보여서 메일도 안 열어볼 거예요. 당신이 그에게 주고 싶은 것과 내가 당신에게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저걸 봐. 그리고 그것을 클릭하고 이메일을 읽으십시오. 주제의 소개 부분은 좀 더 같은 이유로 나는 당신이 이 섹션에서 모든 고기를 그릴에 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다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편안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당신의 이름, 그냥 자신을 입력하십시오. 즉, 당신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설명하고, 아니, 그냥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문구와 같이 그것에 대한 일종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십시오. 아직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할 일은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느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사를 쓰게 하지 마세요.
제 이름은 페피토입니다. 저는 무엇을 모르겠어요. 제가 가는군요. 아니요. 오버백 단락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안, 즉 메시지의 본문에 대해 여기서 원치 않는 건 여러분이 직접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품으로 뭘 할지, 비밀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 이전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약간의 미스터리를 유지해야 해요. 예를 들면 당신의 왓츠앱을 봤는데 리드와 판매를 개선할 점들을 발견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은 예시죠. 그렇죠? 더 보완할 점은 있지만 좋은 예시예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고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할 일을 알려주니까요. 게다가 구체적인 개선점을 제시하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 할 일만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실제 개선을 제공하지 않아요. 제품을 팔 때 많은 경우 그들은 제품 자체보다 성능 향상에 관심이 있어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느낌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엔딩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단순히 전화번호나 이메일, 웹사이트를 적고 상대방이 연락하길 기다리며 인사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연락할 수 있게 약간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는 관심 있으시다면, 아니면 관심 있으시다면 다음 주에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아이디어가 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날짜도 제안했으니 상대방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대화하고 싶어질 거예요. 이것들이 제가 본 가장 흔한 실수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